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함보다는 앓는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젯밤 걱정 때문에 잠은 또 설쳤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싶다가도 때로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과 불안이 내 남은 인생을 전부 삼켜버릴 것 같아 두려우실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약을 한 주먹씩 드셔보셨을 겁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좋다는 영양제도 먹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몸의 통증은 마음까지 병들게 하죠.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 큰 병이 오면 어쩌나?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만성 통증 환자들이 약 없이 고통을 줄이고 심지어 그 고통과 친구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뇌와 마음의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존 카바친 박사의 풀 카타스트로피 리빙입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풀 카타스트로피, 즉 총체적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가족과 다투고 돈 걱정하고 이 모든 난리법석이 바로 우리 삶의 실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 재앙을 피하려고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활짝 팔 벌려 끌어안으라고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통증과 스트레스 위에서 멋지게 파도 타기 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저자 존 카바친 박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해줄 게 없다는 만성 통증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 대신 명상을 가르쳤죠. 사람들은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명상이냐고요. 하지만 8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증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더 이상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줄였고 웃음을 되찾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8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 걱정, 걸으면서도 자식 걱정.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싫다, 끔찍하다, 언제 낫나 하며 저항합니다.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난 늙어서 쓸모없어라며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건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실제 통증보다 이 두 번째 화살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존 카바친 박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멈추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제안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부러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 선생님은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이놈의 무릎 떼어버리고 싶다 하며 인상을 씁니다. 근육이 긴장되니 통증은 더 심해지죠. 이게 자동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배운 뒤 김 선생님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욱신거림이 느껴지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무릎에 욱신거리는 감각이 있구나. 그냥 그 사실만 알아차립니다. 싫다, 좋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마음이 불안의 파도에 휩쓸릴 때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죠.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끝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숨이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시원함, 나갈 때의 따뜻함. 그저 그것만 느껴봅니다. 아마 10초도 안 돼서 가습을 껐나,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듯 아주 다정하게요. 호흡이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내 몸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이 책의 핵심인 바디 스캔입니다. MRI 기계처럼 내 마음의 눈으로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왼쪽 엄지발가락에 마음을 보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나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아픈 허리나 어깨에 도달하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픈 부위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상상하세요. 숨이 들어와서 뭉친 곳을 어루만지고 숨을 내쉴 때 통증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45분씩 바디 스캔을 한 환자들은 몸의 긴장이 풀리는 이완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자연스럽게 통증이 줄어듭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천연 진통제인 셈이죠. 꼭 누워서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에 닿는 물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산책할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잡생각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욱하고 바로 화를 내는 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잠시 호흡한 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응입니다. 불안, 우울, 외로움 같은 감정들도 내쫓아야 할 적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으로 대접해 주세요. 어서 와. 오늘은 우울함이 찾아왔구나. 차 한잔 하고 가렴.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 감정은 주인을 집어 삼키지 못하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나이 들면 상실의 연속입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이 상실감을 거부하면 괴로움이 되지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깊은 평화가 깃듭니다. 존 카바친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의 몸에는 잘못된 것보다 올바른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아픈 무릎, 아픈 허리만 보지만 사실 건강하게 뛰는 심장, 세상을 보는 눈, 숨쉬는 폐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책에서는 명상뿐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요가도 추천합니다. 거창한 동작이 아닙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 앉아서 목 돌리기,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 몸의 한계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통증이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사라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또 다른 욕심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날에도 우리 뇌는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멈춤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잠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 짧은 멈춤이 폭주하는 고통의 기차를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인생의 모든 재앙을 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우리 삶이라는 춤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음악이 나오든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바디 스캔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몸에게 오늘 하루도 버텨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 겁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마음의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야해라고 애쓸수록 잠은 달아납니다. 이 책에서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차라리 호흡에 집중하며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건포도 하나를 5분 동안 먹는 훈련도 있습니다. 건포도의 주름을 보고 냄새를 맡고 혀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아주 천천히 씹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밥 한 숟가락도 이렇게 드셔보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급하게 걷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기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산책이 운동이 아니라 휴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음 챙김을 할 때 필요한 태도 중 하나는 초심입니다.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어제 아팠던 허리라도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선입견 없이 처음 만난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이건 옳아. 이 판단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세요.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면 내가 또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치유도 시작됩니다. 부정하면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놓아버림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빨리 나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처럼 마음의 손을 펴보세요. 편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하죠. 아닙니다. 최신 과학은 노인의 뇌도 훈련하면 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명상은 뇌의 전두엽을 두껍게 만들어 감정 조절을 잘하게 해줍니다. 마음의 헬스장인 셈이죠. 70대 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슬픔 속에서도 숨쉴 구멍을 찾았다고 합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나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모래사장 위에서 바라본다고 하시더군요. 처음부터 30분, 1시간씩 하려 하지 마세요. 3분이라도 좋습니다. 대신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밥 먹기 전 1분. 이렇게 틈틈이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세요. 다리가 아파서 가부좌를 못 드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척추를 곧게 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마음을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어깨가 으쓱 올라가 있진 않나요? 미간을 찌푸리고 계신가요?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툭 떨어뜨리세요. 그것이 바로 이완입니다. 명상을 한다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명상은 훌륭한 보완요법입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우시죠? 하지만 마음 챙김을 배우면 고립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고립은 외롭고 쓸쓸한 것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자비 명상을 소개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따뜻한 마음이 결국 나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집니다. 젊을 땐 바빠서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평온함으로 채우세요. 풀 카타스트로피, 즉 재앙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는 고요하듯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마음 챙김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종교적 색채를 뺀 과학적인 훈련법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무교든 상관없습니다. 숨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들이마시는 숨은 어제의 숨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통증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기. 둘째, 힘들 땐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기. 셋째, 하루 5분 바디 스캔으로 내 몸 사랑해주기.
옆집 김씨는 명상에서 다 나았다던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내 몸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의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1년 뒤, 3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아프고 불평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통증이 있어도 웃으며 산책하고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인가요?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온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 그 총체적인 재앙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드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평안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